저희가 추린 오늘 첫 번째 핵심 이야기는요. 계엄 사전 모의 의혹의 중심에 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에 민간인 신분이었던 이 노 전 정보사령관이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가지면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의혹이 불거져서 논란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요. 계엄 당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군 관계자들과 회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 전 사령관 주도로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에 힘이 실리는 상황 같은데 최인호 전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연달아서 이제 햄버거 집에서 예. 계엄을 모의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 4인방이 이제 모였다는 건데 아니 왜 하필 햄버거 집에서 저렇게 계엄을 모의했을까? 예. 그런데 그게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여러 사람이 모이는 데서 그리고 음식을 먹는 장소에서 하면 예. 도청도 안 되고 노출이 안 되니까 예. 자유롭게 계엄을 모의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장소가 된다. 예. 그래서 햄버거 집을 택했다. 또 노상원 전 계엄사령관 집하고 또 가깝다 그래요. 예.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틀 전에 모의한 것으로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게 계엄 당일에도 또 군 관계자와 회동한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굉장히 좀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모였던 4인방 중에 그 제이 대령이라는 분이 예. 오늘 변호사를 통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거든요. 예. 그 내용이 뭐냐면 성간이에 5시에 대기해 있다가 출근하는 성간이 직원들을 모두 30명 정도를 체포해서 그것도 손발을 타이로 묶고 예. 구금 장소로 데려가라 라는 이제 지시를 노 전 사령관이 내렸다는 거죠. 예. 막 엄청난 이제 충격적인 일이 이제 벌어진 건데 노상원 전 사령관이 지시를 했다. 예. 자기도 그에 따르려고 했다 하는 충격적인 이제 증언이 나왔고 그 변호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상원은 전 사령관입니다.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그렇죠. 민간인이 현역 계엄 사령관을 또 정보사령관을 지휘했다는 거. 예. 이것 자체가 민간인 그 비선 예. 또 계엄 모의 이것들에 대한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오늘 또 그에 대한 당사자가 지시를 받았던 당사자가 변호사를 통해서 증언을 했다.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것은 군 내부뿐만 아니고 민간인까지 아주 치밀하게 계엄을 네. 내란을 모의했던 이제 정황과 진술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들은 어떻게 군 조직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냐 이 부분에 의혹이 남는데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군대 내에 사조직을 만들어서 이 비상계엄을 활용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듣고 나눠보겠습니다. 노상원은 예비역 장군이고요. 네. 전 정보사령관을 했고 문상호는 네. 현 사령관. 이제 사령관이었고 거기 대령 2명 핵심이 있습니다. 네. 햄버거를 먹으면서 모종의 모의를 했는데 노상원 예비역이 이제 계엄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대비해라. 네. 계엄이 이루어지면은 중앙 선관위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 노상원이라는 네. 예비역 정보사령관 했던 인원이 실제 김용현과 친한 관계이면서 비선실세 역할을 하면서 가교 역할을 해서 이런 사조직을 만들어서 이번 비상계엄의 핵심적인 부대로 네. 활용을 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노 전 사령관은 어쨌든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수사를 더 받아봐야겠지만 야당에서는 일단 이번 사태의 기획자로 노 전 사령관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노 전 사령관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고 또 첩보부대 사령관과 또 정보사령관을 거치는 등 군에서는 굉장히 정보통이다 이렇게 꼽히는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게다가 어쨌든 김용현 전 장관의 친분도 상당히 두터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욱 평론가님 어떤 인물로 좀 평가하세요? 지금 저 예. 경력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사실은 예. 실행은 하지 않았지만 비상계엄 관련한 문건 만들었던 건 확인이 됐잖아요. 예. 그 문건 만드는데도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당시 계엄 문건에 이제 그런 인물로 좀 알려져 있고 이제 그런 경력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비상계엄 하는데 핵심 인물로 김용현 전 장관이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아직 그렇게 지금 이제 여겨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사조직 만들었다 하는데 그런 군내에 만약에 사조직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예.
그야말로 국내에서 실세이거나 아니면 뭔가 뭐 뒤에 배경이 든든하거나 이러지 예. 않으면 그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만이 그러면 유일한 배우였겠는가. 예. 어쩌면 누군가 더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오비들하고 계속 전화 소통하고 있다고도 알려져 있고 최근까지 그런 보도가 나왔었던 바가 있는데 그 오비의 핵심이 이제 이 인물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향후에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회동이 지금 두 차례잖아요. 그래서 이제 햄버거 집에서 두 차례 회동한 걸로 예. 알려져 있는데 햄버거 집에서 만났겠습니까? 치킨 집에서도 만나셨겠죠. 예. 그리고 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고 이전에 아마 보니까 이번에 그 햄버거 집이 본인 집하고 한 15분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근처에 있는 다른 장소에서도 계속 모의를 돌아가면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그런 식으로 아마 모임을 해왔을 가능성이 하지 굉장히 않았을까 높다. 추정을 또 예, 하시는 생각합니다. 거군요. 보니까 예. 노 전 사령관이 좀 인맥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예. 김용현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 정보 보고서를 잘 쓰는 친구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정보 보고서라는 게 좀 풍문을 듣고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햄버거 집에서의 두 번의 모임에도 보면은 영장 신청이 된 사람은 김대령도 예비역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노 전 사령관이 이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예비역으로 전역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끈끈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네.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의 그 육사 3기 아래 후배인데요. 예. 좀 사람들이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장관이 굉장히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어떤 인사청탁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좀 사람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 김용현 전 장관의 그 밑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좀 있는 것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의심 단계고 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짚어드리면서 그러면 이렇게 군 내에서 승승장구하던 노 전 사령관이요. 사실은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을 한 걸로 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전역 이후에 역술인과 동업을 했다는 의혹이 또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오늘 저 현장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다른 역술인들과 또 동업을 하면서 운영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경기도 안산 소재 한 점집 외관이거든요. 당초에는 저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땡땡 보살 이런 현수막 간판이 붙어 있었는데 저희 취재진이 오늘 저 현장을 가보니까 저 간판은 사라져 있는 상태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또 안쪽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보니까 현관문에 만자가 새겨져 있기도 했고요. 또 안산시 모범 무속인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고 또 현관 옆에는 보니까 술이나 북어 등 굿이나 제사에 사용하는 물품들도 놓여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이 실제로 굿을 했는지 역술을 했는지까지는 아직까지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는데요. 예.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또 여성 보살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의 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줬다라고 하면서 이 지역에서 좀 오래 있었는지 지역 주민들의 증언들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햄버거집 회동. 네. 이 햄버거집이 요 그 역술인 집에서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야기도 역시 노상원 전 사령관이 모임을 주도했다라는 저는 증거가 되지 않나 싶어요. 네. 본인이 있는 곳에 가까이 오라고 했다는 것은 본인이 여기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이 부분은 글쎄요. 지금 이번 정권에 대해서 뭐 건진법사라든지 지금 명태균 씨도 실상은 보살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천공이라든지 이러한 프레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이런 보살집에 있었다라는 것, 점집에 있었다는 것이 조금 더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최인호 전 의원님.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증언에 기반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명확하게 확인된 바는 아직은 없지만 만약에 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역이고 또 점집을 운영해온 사람이 계엄을 기획한 게 사실이라면은 그럼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군책의 어쨌든 계엄 발령도 잘못된 거지만 이게 군책에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역술인들이 윤석열 정부의 비선 역할을 했다. 예. 또 국정농단을 했다. 인사 개입했다.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 이번에 계엄을 내린
배경 중에는 예. 왜 하필 12월 달에 계엄을 내렸느냐. 예. 뭐 이런 설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역술인들이 내년에 윤 대통령 운세가 참 좋기 때문에 올해 안에 뭔가 일을 저질러야 내년에 그 저질른 대가로 운이 좋아진다라고 뭐 그렇게 조언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노상원 씨와 함께 했다는 이 저 무속인은 실제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뭐 관계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추정입니다. 예. 또 계엄을 또 올해 내리도록 네. 조언한 사람도 이 사람 아니냐. 또 그리 이 역술인 집에서 노상원과 함께 여러 가지 군과 관련된 인사 개입을 하는 예. 상구 역할을 했다. 이 역술인 집에서. 그래서 이 역술인 집에서 많은 군 인사들이 와서 뭔가 청탁을 대가로 인사 청탁을 대가로 소위 뭐 역술인 뭐 대가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주 후하게 뇌물과 가까운 정도의 돈도 오고 갔다 하는 그런 설도 있을 정도로 이 역술인 집은 상당히 문제의 집이고 노 전 사령관이 전역하고 난 뒤에 네. 뭐 일종의 산을 돌면서 역술 공부를 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게 지금은 다 추정 단계고 사실 확인이 안 됐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강전의 변호사께서 짧게 언급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이번 정권 들어서 계속해서 무속 관련된 논란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 이슈도 관련해서 더 파장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군에서는 사조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는 있지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죠. 근데 뭐 사실상은 뭐 과거와 같은 뭐 그런 그 대규모 사조직은 아니었다 하지만 뭐 최근에 이제 충암파 논란이 있기도 했었고 또 충암파 논란과 관련해서 뭐 과거에 뭐 그 독사파 논란도 있었고 뭐 그런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규모일지는 몰라도 사조직 형태로 뭔가 좀 계속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군내에서 이런 거 앞으로 없도록 정말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 무속인하고 그 대부분 그 증언하시는 다른 그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점은 그 여성분이 본 거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분이 점은 보시고 노상원 전 사령관은 뭐 옆에서 약간 집사 비슷한 역할 뭐 그런 거를 한 거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본인도 그 군에서 이제 그만두고 난 다음에 공부를 좀 꽤 한 거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 여성하고 이제 인연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뭐 이번 정부가 무슨 이런 그 도사들의 연대냐, 뭐 무속인 연대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무속인 지금 순환 시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조언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분들은 미래를 얼마나 엉터리로 보길래 이런 그 일들을 벌였고 이렇게 다 한마디로 별로 좋지 않은 결론을 이루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는가. 그래서 사실은 저는 뒤집어서 보면 지금 무속인 순환 시대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수사를 통해 더 밝혀져야 할 사안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음 이야기 하기 전에 윤 대통령 수사 상황을 또 짧게 하나 짚어보려고 해요.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요.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데 이게 날짜가 25일 성탄절에 출석을 하라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일단 대통령 측에서는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는 보이는데 25일에 소환 통보를 했다는 거는 강전혜 변호사님. 네. 공수처가 상당히 어쨌든 간에 의지를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휴일에도 수사를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공휴일에도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도 예. 있지만 대통령을 지금 소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 경호를 위해서 휴일에는 출근하는 직원들이 많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요? 예. 그런 것 때문에 25일로 날을 잡은 것이 아니냐라고 법조계에서는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어쨌든 대국민 담화를 했을 때 예.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탄핵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도 있다. 변론에 직접 나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봤을 때 서류를 계속 송달을 받지 않고 있는 부분들, 헌법재판소라든지 그리고 경찰과 검찰에서의 수사 서류를 받고 있지 않은 부분에 네. 있어서는 글쎄요. 국민들께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예. 어떤 수사라든지 탄핵 과정에 있어서
열심히 좀 참여하지 않았던 부분, 이것이 헌정 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좀 불리하게 작용됐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탄핵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지금 변호인단 구성이 완전히 다 끝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인단 구성이 되면은 선임계가 들어가요. 선임계가 들어가면 당사자가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형태로 결국에는 변호인 선임계를 넣고 25일에 만약에 출석을 못한다,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변호인을 통해서 일자 조율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은 실상 체포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불가능하진 않은 상황으로 보여서요. 예. 지금 대통령 측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